부자 패턴 연구소에서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부자들의 공통된 심리 패턴을 분석해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그 연구의 결정체로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다스려 진정한 부를 거머쥐는 핵심 정수입니다. 본격적인 지혜를 나누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치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세상 그 무엇도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평정심을 마스터하여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시기, 질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의 오랜 연구 결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너지는 이는 외부 환경의 노예가 되지만 버티는 이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소한 비난에 일일이 대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한 무심함을 익히는 데서 나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그 기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천년된 소나무처럼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반응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감정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부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세상을 냉철하게 관찰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말싸움이나 보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에도 상처 입지 않는 깊은 내공, 즉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곧 삶의 궤적이 된다는 나폴레온 힐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의 파동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눈앞의 현실이 의지에 따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무례를 범할 때 미소로 넘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대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최고의 지략입니다. 반응을 기대한 이에게 침묵이라는 허공을 돌려줄 때 인생의 주도권은 비로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을 아픈 상처로 남기지 말고 성장을 위한 귀한 데이터로 취급하십시오. 이러한 내면의 훈련이 반복될 때 인생의 사소한 풍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 입혀집니다. 매일 아침 시각화를 통해 어떤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상적인 자아를 그리십시오.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며 반복해서 그리는 형상이 곧 현실의 실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경이롭게 바라보게 만드십시오. 그 신비로운 평온함 속에 진정한 부자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초연함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거나 인간미를 없애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초연함은 무감각한 억압이 아니라 세밀한 조율의 영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기 위해 주변의 강한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서 상황을 평가한 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마스터했기에 가능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초연함은 내면의 평화를 외부의 힘에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면 세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임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신의 명확성은 높아집니다. 인생의 도전을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풀어야 할 흥미로운 퍼즐로 여기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칙은 불변합니다. 집중하는 대상을 사람은 끌어당기게 마련입니다. 외부 사건이 마음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둘 때 환경의 포로가 되지만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실패를 비극이 아닌 교훈으로 삼아 재건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좌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요동은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장애물을 가로막는 벽이 아닌 디딤돌로 보도록 마음의 근육을 훈련하십시오. 초연함은 차가운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상황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사소한 도발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상대가 가진 힘을 이쪽으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사소한 방해 요소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집중력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집니다. 세상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셋째, 마음 챙김이 깃든 무심함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것에 무심해지면 인생이 너무 건조하고 허무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냉담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우선순위의 설정입니다. 사람은 사회로부터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한다고 교육받으며 자랍니다. 타인의 사소한 의견, 사회적 인정, 타당하지 않은 판단들까지 말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가치가 타인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속삭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대다수의 일들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과도한 생각에 늪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과연 이 일이 5년 뒤에도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흘려보내십시오.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의 대부분인 타인의 비판, 일시적인 좌절, 찰나의 당혹감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생각을 소모하고 감정을 좌우하게 두는 것은 스스로의 권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무심함을 익히는 것은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 힘을 되찾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무심함은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에만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단호함입니다. 모든 싸움이 승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이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불편함에 반응하기를 멈출 때 진정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응답하는 상태로의 전환은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꿉니다.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필사적으로 승인을 구하거나 도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에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주변의 존경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인정을 구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무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비판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때 자존감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는 이들은 저급한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목표에만 매진합니다. 넷째,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를 멈추는 결단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구하는 것은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타인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보다 무거워지는 순간 인생의 조종석에서는 내려와야 합니다. 타인에게 가치를 정의할 힘을 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누군가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신뢰를 통해 단단하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되기 위해 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주변의 매력적인 인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마저 온전히 포용하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 힘의 원천은 흔들리지 않는 자 인식에 있습니다. 남들이 타인의 박수를 쫓아 방황할 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인정 욕구는 본질적으로 거절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갈구하면 할수록 내면의 힘은 약해집니다. 타인이 설계한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왜곡하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배신입니다. 자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환상을 과감히 버릴 때 찾아옵니다. 보편적인 승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애초에 불가능한 허상일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고 누군가는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를 기쁘게 하려 애쓰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혁신한 리더들은 어울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의 열정과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날아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대중의 의견보다 강한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인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누구의 의견이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지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인정하고 작은 승리를 스스로 축하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할 때 외부의 인정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이 됩니다. 다섯째, 비판을 다루는 명철한 필터링의 기술입니다. 부당한 비판을 들으면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비판은 인생의 필연적인 동반자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당신의 내공을 결정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비판의 징후만 보여도 무너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비판은 그저 타인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실체는 아닙니다. 비판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비판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논리로 비판을 필터링할 때 비로소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비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정신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유용한 조언만 취한 뒤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핵심은 비판을 감정이 아닌 논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은 간직하고 악의적인 비난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타인의 일방적인 의견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깨트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에는 성장을 돕는 건설적 비판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건설적 피드백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들로부터 오기에 환영해야 합니다. 반면 질투나 무지에서 비롯된 파괴적 비판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조각가가 걸작을 조각할 때 수많은 구경꾼이 멈춰서서 제각각 한마디씩 던집니다. 조각가가 그 소음 때문에 정을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내면의 설계도에 따라 소음을 걸러내며 작업을 이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비판을 대하는 부자의 자세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물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할 정당한 경험이나 신뢰성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모든 목소리가 당신의 소중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은 당신의 감정적 회복력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약한 자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강한 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여섯째, 거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지키나요? 라는 질문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압박은 사람의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유리처럼 부서지지만 강한 자는 단단한 강철처럼 버팁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인생의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확실한 상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크게 놀라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통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고 장애물은 느닷없이 나타나며 좌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가운 전략과 냉철한 계산으로 응답하십시오. 실패하는 이들은 현실에 저항하며 공포에 질리지만 스스로를 훈련한 이들은 혼돈을 포용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숙련된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전사는 결코 쉬운 싸움을 기대하며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매복과 위협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이한 희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직 실행에만 집중하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힌다면 당신은 무적의 존재가 됩니다. 압박을 당신의 평정심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위대한 리더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오히려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발산합니다. 이는 어려움을 미리 가정하고 자신의 반응을 수만 번 리허설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공포라는 본능보다 논리라는 지성을 앞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일곱째, 내 손을 떠난 것,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미학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 어떡할까요? 고통의 대부분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결과나 기대에 집착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인생이 특정한 방식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매달리지만 현실이 어긋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적 강함은 내려놓음의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싸우지 않고 비껴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에게 비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바꿀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접근해야 하는 가장 고결한 방식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납니다. 오지 않은 기회, 떠나간 인연, 예기치 못한 실패에 마음을 쓰는 대신 그 상황에 적응하십시오. 저항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할지 아니면 상황을 수용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초점을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기는 영리한 행위입니다. 경직된 기대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무의미한 질문에 갇히게 합니다. 어떤 일들은 내 영향력 밖의 일임을 겸허히 인정할 때 불필요한 소모가 멈춥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강한 인물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침착하게 다음을 준비할 뿐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평화는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행복을 저당 잡히는 약한 삶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유연한 회복력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내려놓음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여덟째, 침묵을 궁극의 권력 이동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공간을 메우기 위해 혹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쏟아내지만 강력한 이들은 불필요하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듣고 관찰하며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 때 그 단어들은 압도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당신의 무반응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대화에서 말을 적게 하는 자가 판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은 당신의 정보를 노출하지만 침묵은 당신의 의중을 신비롭게 감춥니다. 침묵의 기술을 익히면 권력의 역학관계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불안과 의도는 당신에게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침묵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상대를 응시할 때 상대는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이나 양보안을 스스로 제시하게 됩니다. 침묵이 만든 긴장이 당신에게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무례함 앞에서도 침묵하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즉시 상실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도발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오히려 스스로를 어리석게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또한 최고의 관찰 도구입니다. 말을 줄일 때 비로소 상대의 목소리에 서린 망설임과 자세의 변화, 논리의 모순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습관입니다. 강철 같은 멘탈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매일 단련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정복해야 할 적일 뿐입니다. 강력한 자들은 부정적 생각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그 생각에 지배당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축하려면 매일의 정신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정에 맞서는 감사, 게으름을 물리치는 규율, 고통을 승화시키는 초연함을 습관화하십시오. 근육이 저항을 통해 자라듯 마음도 매일의 훈련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정신적 강인함이 샘솟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응답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리더의 길입니다. 목적의식에서 우러나온 깊은 평온함은 어떤 방해 요소도 차단합니다. 정신적 강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것, 말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 같은 작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거대한 성벽을 이룹니다. 마음은 저항을 통해 성장하며 모든 도전은 당신의 내면을 강화할 귀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초연함입니다. 자신을 감정과 결과,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분리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입니다. 열째, 침묵 속에서 움직여 결과를 보여주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나 성과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왜 굳이 침묵하며 움직여야 하나요? 라는 본능적인 욕구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조용히 움직이며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관심을 구걸하고 의도를 광고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나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전략적으로 침묵하며 정교하게 실행에 집중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당신의 계획을 광고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수고도 멈추십시오. 그저 묵묵히 일을 하십시오. 성공은 현란한 말이 아니라 처절한 행동의 산물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시기와 의심,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일할 때 아무도 당신이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며 그들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당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난 뒤일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성공의 결과가 대신 말하게 하십시오. 확신에 찬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위가 됩니다. 인정을 쫓는 대신 당신만의 숙련도를 쫓으십시오. 역사적 위인들도 다음 행보를 떠벌리지 않고 오직 실행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이들에게 설명하느라 진을 빼지 마십시오. 당신의 야망을 오직 당신만이 아는 성역에 간직하는 규율을 기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수를 궁금해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경외감을 갖게 하십시오. 외부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무적의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